자, 이제 물어보세요. 물어본 말에 답변을 할 테니까. 자, 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37번째 서민갑부 유홍식. 그는 단언했다. 저는 자신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는데 내가 가리킨 애들은 확실한 서민갑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배워놓으면요. 15년 전 노후를 준비해도 모자랄 나이에 곤두박질 친 인생. 다시 시작하기보단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시간. 그러나 그는 이겨냈고 그의 인생은 또다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진 기술 단 하나로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남자 유홍식. 그가 말하는 서민갑부 되는 법, 그 비밀이 지금 공개된다. 서민갑부와의 첫 만남.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 곳은 성수역 교각 바로 아래 조성된 성수 수제화 거리. 성동구청이 인증하고 선정한 수제화 장인들만이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만큼 각양각색 명품 수제화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이 성수동 거리에선 우리 서민갑부도 수제화 못지않게 유명한 스타라고? 구두 만드는 사람들 중에선 모르는 분이 없죠. 손으로 꼬매가지고 만드는 쪽에는 1인자죠.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아요. 북적북적하고. 비싼 구두 한 1, 200만 원짜리도 한 3그릇, 4그릇씩 한 번에 맞춰 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말에 기대감 잔뜩 안고 찾은 서민갑부의 가게. 홍식 씨는 수제화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수제화, 말 그대로 손으로 일일이 찢고 꿰매어 구두를 만든다. 이렇게 기술의 정성까지 들어간 서민갑부의 구두들은 클래식 구두부터 캐주얼 구두까지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 없이 한눈에 딱 봐도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정도. 딱 그 구두 참 탐난다. 탐나. 그런데 약 1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가게에 달랑 혼자 앉아 구두를 만드는 서민갑부라니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행색 또한 초라하니 조금씩 불안해지는 제작진. 급기야 관찰 2시간이 넘도록 손님 컵빼기도 보기 힘드니, 어이 어찌된 일이야 이거? 응? 성수동에 유명한 서민갑부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게 사람이 없네요. 아, 당연하지. 내 신발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버글거리고 많이 사가면은 난 재벌되게. 신발 한 컬이 얼만데? 맙소사, 이런 게 바로 말로만 듣던 낚시질.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가게에서 작업에만 열중하는 서민갑부. 그래도 만드는 구두가 이리 많은데 분명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작진 초조해하지 않고 좀 더 관찰해 보기로 했지만 그렇게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말았다. 다음 날 고맙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홍식 씨. 지난 15년 동안 쭉 지켜온 그의 출근 시간이다. 성수동에 도착해 그가 향한 곳은 가게가 아니다. 일단 그를 따라 들어가 보는데, 진열된 구두들을 지나치자 드러나는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서민갑부 홍식 씨의 수제화 공장이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구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150여 종의 가죽 원단은 물론이고, 구두 만드는 데 토대가 되는 신발틀인 라스트도 50종이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아니 근데 새벽부터 혼자 뭔 일로? 네? 이제 어제 우리 직원이 완성을 해놓은 구두. 아, 이게요? 네, 상점으로 나가기 직전 현재 상태지.
직원들이 완성해 놓은 구두 안에서 신발 틀을 빼내기 시작하는 서민가부. 아이,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인데 이런 일은 직원을 시켜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에? 빨리 나오는 직원들이 6시 40분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한 단도를 해서 딱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은 내가 굉장히 바빠요. 쉴 틈도 없이 바로 패턴 작업에 들어가는 홍식씨. 구두 디자인별 패턴만 해도 300여 개가 넘다 보니 찾는 것도 일이다. 내가 이거 운영하는 살림 미천이라고 봐야 돼. 이거 한 10년 동안 모아놓은 건데, 이제 이 우리 공장의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없이는 작업이 안 이루어져요. 손님이 주문한 디자인과 사이즈에 맞는 패턴지를 찾아 가죽 위에 올려놓고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건 안 배우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판. 이 패턴 배열 하나에도 치밀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재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이제 양가죽인데, 양가죽이요? 네. 재단을 할 때 이렇게 가죽을 당겨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가죽을 어디까지나 허실로 버리고, 요런까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다. 비싼 가죽인 만큼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촘촘히 배열하는 것 또한 재단 기술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근데 이 가죽이 그렇게 비싼가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한 1억 5천 이상 될 거예요. 가죽값만. 네, 가죽값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 가죽이 억대라고라? 그런데 독일치라고요, 이게. 독일이요? 가로 세로 30cm도 안 되는 크기에 무려 15,000원이나 하는 독일산 소가죽에 특별 가공된 양가죽. 이따가 수입원 라인. 이게 악어 가죽인데 이게 3년생 악어라고 보는 거예요. 3년 키워서 신발 한 짝이 나올 수 있게끔 키워가지고 판매가 되는 가죽이에요, 이게. 악어 그 모습 그대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최고급 천연 악어 가죽같이 보유하고 있는 서민가부. 이게 한 마리 가지고 한 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두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선 악어 2마리가 필요한 셈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인간으로 치자면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이게 똑같다면 기계로 찍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 문양이 틀려야 진짜 악어다 그런 거예요. 요거는 4개가 찍혔어요. 이게 꼭 올라오는 부분이. 근데 요거는 3개뿐이에요, 맨 앞이. 예? 하나, 둘, 3개뿐이잖아요. 짜투인줄 짜투리라니 이게 하나가 15만 원이 넘겨가는 건데, 한 마리. 한 마리 15만 원이요? 네. 와. 그러니까 신발을 이걸 완성을 해놓으면 신발이 15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나콘다, 오리지널 아나콘다. 만져보면 이렇게 비닐이 다 만져져요. 손으로 만져보면. 쉽게 보기 힘든 천연 아나콘다 가죽의 이탈리아산 버펄로 소 가죽같이. 이것도 이태리 거. 소가죽이 가공을 얘네들은 잘해서요. 가공을 굉장히 잘해요. 이쯤 되니 우리 서민갑부 어제와는 확실히 달라 보인다. 나왔어. 어서 와. 일찍 나왔네. 7시쯤 되자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는 직원들. 장과 구 부착을 비롯해 전체적인 구두 모양을 잡아주는 저부 작업 기술자 정창훈 씨. 재단된 패턴들을 오리고 붙여 구두의 겉모양을 완성시키는 가피 작업 기술자 최진국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가피 작업 기술자 한남철 씨까지. 모두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다. 여기서 재단이 끝나면은 여기 넘어가서 이제 가피가 완성이 되면은 저 부분으로 넘어와요. 저 부분에서 이제 완제를 하면은 시작해서 밖으로 상품이 나간다는 얘기죠. 새벽부터 서민갑부가 작업해놓은 가죽을 모양대로 한 번에 싹싹 우려낸 다음 패턴의 문양 그대로 가죽의 구멍을 뚫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두꺼운 가죽이 맞나 싶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니 절로 탄속이 나올 지경.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다.
그뿐이랴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의 기계를 쓰는 건 가죽 외피와 내피를 잇는 채봉질이 거의 유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베테랑들이다 보니 구두 7켤레의 가피가 2시간 만에 뚝딱 완성됐다. 완성된 가피를 라스트에 밀착시켜 모양을 잡아주고 밑창과 굽을 부착한 다음 좀 더 단단히 붙도록 압축기로 눌러주는 단계까지 모든 게 순식간이다. 이렇게 서민갑까지 포함 한 4명의 기술자가 하루 생산하는 구두는 최대 20켤레 정도. 부재와계의 어벤져스 군단이 따로 없다. 많이 벌었어요. 뭐 하루에 나오면 뭐 한 20만씩 벌고. 20년 전에 네. 870건이 벌었어요. 한 달에요? 예. 이 직업은 네. 뭐 나이가 먹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 때문에 하니까. 자, 수고들 하세요. 저 건너갈게요. 어딜 가든 캡틴이 제일 분주한 법.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일거리를 잔뜩 싸들고 가게로 향하는 홍식씨. 재단에서부터 판매까지 1인 타역을 하다 보니 늘 정신없는 아침이다. 손님들을 만나려니까 또 머리를 안 만질 수도 없고. 어서오세요. 주말은 주말인 모양. 어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손님들이 가게 문을 열기 무섭게 물밀듯이 밀려드는데 저희 집 구두는 기본이 40만 원 붙어요. 곧 맞추시면 45만 원을 꼭 줘야 되는 신발이에요. 요건 지금 65만 원짜리. 65만 원짜리? 특수 제작한 거예요. 저게 180만 원짜리. 이거요? 이야말로 입 딱 벌어지는 가격이지만 안 신어봤다면 모를까. 일단 구두에 팔 한번 넣었다 하면 그 봄질에 놀라 지름신의 유혹에 힘이 흔들리게 된다는 서민갑부의 수제화. 진짜 비싸니까 생각나는데. 아, 그럼요. 그 신발이요. 새 신발. 60만 원대 수제화가 여름 비수기라 40만 원대까지 할인되니 우리 기자님 딱 보시면 지가 알겠죠? 너 안 열는 건 못 빼기지, 응? 안 그냐? 부담은 좀 됐지만 그래도 시원찮은 거 2개 신는 거보다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어간 구두 한 켤레 신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 집 신발 보기보다 여름 비수기가 수제화 구매 절호의 찬스. 이번도 결국 지름신에 굴복하고 말았다. 제가 지금 태어나서 제일 비싼 구두. 제일 비싼 구두였어요. 어이, 당연하죠. 20만 원 먼저 드리고. 예, 그러세요. 예. 운동화는 어느 정도 맞아요. 예. 요즘 뭐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 있잖아요. 예, 예. 그 미국 사람들은 발이 넓기 때문에 예. 좀 맞더라고요. 운동화는 맞는데 예. 구두는 맞는 게 항상 좀 큰 걸 신게 돼요. 손님 나가기 무섭게 또 들어서는 다른 손님. 제가 신을 건데 예. 편한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체격에 비해서 발이 크신 편이었죠. 그렇죠. 네. 한눈에 보기에도 사이즈며 볼이며 만만치 않음이 느껴지는 손님의 발.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모델 선정을 해서 발치해서 맞춰드려야겠는데요. 그게 제일 낫겠죠. 야, 그럼요. 그래야 신발다고 신발 신는다고 알죠. 볼이 아무리 넓어도 요렇게 좁아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어차피 네. 따로 제작을 하시니까. 예, 예. 근데 가죽도 있네. 네, 좋죠. 그 정도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요. 이때까지 봤던 신발하고는 네. 비교가 많이 되네. 그러면 단박에 2켤레를 지르셨다. 처음 왔어요. 창원에서. 창원에서요? 예. 뱀피처럼 신발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출장 왔다가 갔죠.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일부러 와봤죠. 그것 중에 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서민갑부의 수제화는 납나르다고. 기장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좀 나죠. 예. 일반적으로 이 눈금 하나 차이가 보통 짝발인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눈금 3개가 차이 나요. 이상하게 오른발에 그 기부스를 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이거 차이 나는 거는요.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길이 차이 나는 거. 구글에서 조정을 해드려요. 안에서. 아, 안에서 예, 가능합니까? 바깥에서 보기 흉하니까. 그게 왼쪽이 짧다 그 말이죠. 왼쪽이 짧죠, 그러니까. 예. 3cm까지 가능해요. 3cm까지요. 예, 만들 때 이 높낮이를 뒤춤을 올려야 돼요. 2개에서 110만 원 해드릴게요. 아, 그래도 창원에서 왔는데 조금 뛰지. 제가 DC 많이 해드리는데 나한테 팁 줬다고 제대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죠?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울에 디자인 변경에 굽 조정까지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도 구두 두 켤레에 무려 110만 원이라니. 와우! 결단이 대단해도 너무 대단하셔. 이제까지 신었던 신발들이 100% 마음에 들었던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좀 편하면 빨리 닳고 아니 가죽이 빨리 해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요 가죽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볼이 얘가 잘 펴져보니까 이 볼 쪽으로 좀 단단히 좀 해줘야 될 텐데. 사장님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고 보니 남다른 손님들의 발. 왼발이 발등도 높으시고 뭐? 엄청 짝발이네. 예, 볼이 넓네요. 볼이 상당히 넓으시네. 손님 80% 이상이 특이 발이란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우리 가게 다녀가신 손님들 발인데 이런 분들은 발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배다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밖으로 나왔어요. 이 기장 자체는 짧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어요. 이분들 나한테서만 신어야 편해요. 어떤 발도 편하게 맞춰준다는 소문에 전국 팔도 발특이한 남성들 사이에서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서민갑부의 수제화. 그런데 여자 손님이 찾아왔다. 여자는 저희가 안 해요. 저희 집 모델로 원하시는 것만 해줘. 이분도 여자분인데요. 본인이 해달라고 해주신 거예요. 특별 주문하면 여성화도 가능하다는 서민갑부의 수제화. 그거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여자분들은 이걸 많이 해봤어요.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DC가 된다니까 약간 정도예요. 네, 많이는 15만 원까지는 DC 해드려요. 비수기 할인이 들어가도 무려 85만 원짜리 구두. 아우, 신으면 안 돼요. 신으면 사고 싶을 텐데. 과연 그녀의 선택은? 높이를 좀 높일 수 있어요. 네, 더 높일 수 있죠. 맞춤의 장점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신으니까 더 예쁘네요. 맞아요, 그 신발이? 제 볼이 좀. 네. 결국 발을 제공한다. 상당히 넓은 발이에요. 여자 신발은 예. 아파요. 근데 좀 특이한 발이라곤 해도 꽤 부담되는 가격. 어디 괜찮으시겠습니까? 발이 제가 좀 특이해서 평발도 아닌데 되게 걷는데 불편하거든요. 좀 오래 걸리면 발도 많이 붓고. 딱 신으니까 딱 안착감이 되게 좋아요. 네. 그냥 그 느낌이 오시는구나. 네. 워낙 신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딱 신어보면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얼마예요? 45만 45만 원이요? 네. 평생 받아온 신발 스트레스 해소 값이라고 따진다면 고개가 끄덕여질 법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비법이 뭘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재실 때? 세 가지 다 중요하지. 어떤 게요? 기장, 볼, 등.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발이 발등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아구를 이 신발 들어간 이 아구를 크게 하라고 내가 써놨어요. 이걸 크게. 이런 분들은 이제 세밀한 치수 재기부터 비법이 시작된다는 홍식 씨.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져온 구두를 꺼낸다. 뭔 일이요? 구두를 이제 맞췄는데 그 바닥이 옛날 바닥이 좀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존 구두 바닥을 떼어내고 새로 붙이는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장님 어디 대구서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요? 바닥 교체를 위해 직접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손님. 저도 그럴 것이 한 번 구매한 구두의 AS는 평생 무료란다. 수선에 대한 거는 평생 그냥 무료인 거예요? 내 구두니까. 내 구두가 떨어졌을 적에는 보기 싫잖아요. 우선 내가 봤을 때 보기 싫으니까 고쳐줘야죠. 고쳐서 주면은 손님 기분 좋고 그분이 일종의 영업 작전이에요. 고쳐줌으로써 그분이 또 호러 와요. 네. 거의 이 AS를 잘해주면요 그분은 반드시 단골이 되어요. 고가의 수제화에 상응하는 평생 무료 AS에 발에 딱 맞춘 편안함까지 제공하니 손님들 몰려드는 건 당연지사. 돈은 그냥 따라온다.
그렇지, 이쁘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AS 해드릴게요. 나오세요. 아프지 말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 저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동네 사람이, 아니, 독립군만 오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이용하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연 서민갑부의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 어머나 이게 다 월말이야 대단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고 갑자기 어디로 가시오? 입금시키러 가더라고 은행에. 현금 매출은 그날 바로 은행에 넣어둔다는 홍식씨. 과연 주말 하루 현금 매출은? 와우! 480만원. 도둑질을 하기 전에는 내 수입을 절대 못 따라와. 일단 여기 세금만 1,300을 냈으니까요. 이 조그마한 가게에서 이 더는 말하면 안 되지. 사업 비밀이니까. 그래서 제작진이 나름 계산해본 서민갑부의 연매출 40만원대 구두만 팔았다고 따졌을 때 성수기 월매출 4,800만원. 비수기는 3분의 1 정도가 된다 하니 모두 합치면 총매출 4억 8천만원. 물론 많거나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전적인 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나 현재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만족해요. 우선 남한테 빌리러 안 갈 정도 되었으니까 그럼 됐지 뭐. 서민갑부가 뭘 더 바래요. 억대 매출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 법. 서민갑부 홍식씨의 수제화는 한 켤레도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다. 가죽에 또 다른 가죽을 덧대어 잇는 더블 스티치 공법에 드라이버로 일일이 두드려 구두에 포인트 장식을 만들어준다. 게다가 송곳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직접 꿰매주는 손 바느질까지. 구두 한 켤레를 완성하기까지 공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 명실상부 100% 손으로 만든 구두라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가격 또한 손이 들어간 만큼 매겨지는 것. 딱 알고 보니까 더 사고 싶네. 멋지네. 이거를 내가 집신을 보고 있다가 나는 그때 느낌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거를 느꼈어. 집신을 보고 이거 했는데 이게 신발이 75만 원짜리야. 그 밑으로는 안 해. 내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지만 내 직업에 대한 긍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남성 수제화 경력만 55년. 수제화 바느질 기법 중엔 서민갑부 홍식씨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기법도 많다는데 이 바느질 기법도 그중 하나라고. 아따고 참 신기하구만. 송곳을 몇 번에 독특한 스티치 문양이 만들어진다.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요? 딱 쑤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송곳 뒤로 이렇게 걸은 다음에 다시 걸어가지고 이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뒤로 빼고. 이거 설명은 참 간단한데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가죽 바느질. 특히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내기 위해선 고도의 힘 조절도 필요하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느질 땀이 모두 일정하다는 사실. 달인이셔 달인. 이게 뜨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었으니 자 해봐. 바느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서민갑부 조연출. 과연 그의 자신만만함은 통할 것인가? 이거 잘 들어가지도 않다 이거. 성공이냐 실패냐? 어쩌고 이게 아이고 참. 아이고 터졌어. 신발 사가. 어떡해요? 신발 사가야지 뭘 어떻게. 일 배우는 사람이 와서 그랬으면 귓방맹이 맞는 거야. 아니 나는 50년 동안 하는 일을 바로 즉석에서 한다고?
배려 신발 더 이상 하지 마. 아이고 진짜 생각보다 어렵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시멘트 보도를 뜯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땄다고 봐야지. 포대 보면 이렇게 홀쭉으로 돼갖고 딱 풀르면 쫙 풀어지잖아. 시멘트 보드를 이렇게 뜯으실 만한 근데 일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저는 이제 집 지으면서 많이 뜯어봤지. 집을 지으시면서요? 아니 구두 만드는 일 말고 집 짓는 일도 하셨더래요? 현생 살라고 지었던 집이야. 그래요? 이게 언덕이 이게 상당히 높은데 위에다 지어놨어. 이 집은 팔고 내가 울었어. 한때 잘 나갔어 가는 거. 55년 전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구두 일을 시작했던 홍식 씨. 가족을 이루고 돈도 벌 만큼 번 그는 40이 넘어 고생스런 구두 일을 그만두기로 하는데 약 528제곱미터 땅에 번 돈을 죄다 쏟아부어 시작한 음식점 사업. 처음엔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모을 것 같이 성업을 이뤘다는데 하지만 97년 IMF 사태가 터지면서 그의 인생도 누박질치기 시작했다. IMF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18억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한 일주일간 누워서 그 생각만 했었어요.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다 잃어보고 나니까. 그때 그의 나이 52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기엔 너무도 막막했다는 홍식 씨.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구두 연장 가방. 그때 홍식 씨는 그에게 아직 살 길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전직을 버려서 천벌을 받았다. 나 혼자 그렇게 자평을 했어요. 그냥 구두했으면 아무 탈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몇 푼씩 저축하면서 살 텐데 흔히 하는 말로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이 말이 자꾸 비겁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죽긴 죽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래 남들도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더라. 그래 한번 해보자.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다시 시작한 구두 공장 생활. 그러나 연장을 온 지 3년 만에 그의 눈과 몸은 예전 같지 않게 노쇠해 있었다.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작업이 힘들 정도. 이 순간 그는 사무칠 정도의 서러움이 몰려왔다고. 초점이 안 보여. 운전하고 이런 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갈 것이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도 올 곳이 왔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돋보기 쓰고 이러면 막 흉을 봤어요. 왜 돈 안 모으고 저렇게 허펑덕펑 돈 쓰다가 저렇게 늙어서까지 돋보기 쓰고 이런가 모르겠다고. 하여튼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돋보기를 썼을 때 그때 눈물이 피시고 돋았어요. 난 이거 쓰고 일 안 한다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으로 쓰고 결사적으로 일을 하게끔 조건이 그렇게 됐어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제천명을 넘어 운명처럼 다시 구두칼을 잡게 된 홍식 씨. 그 후 15년. 그의 인생은 이제 구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변함없이 5시부터 이루어지는 새벽 작업. 주문된 구두 디자인과 사이즈에 맞는 라스트를 골라놓고는 뜬금없이 가죽 쪼가리들을 가져다 라스트에 덧붙이기 시작하는 홍식 씨. 아이, 나 지금 멀쩡한 라스트에 왜 이러는 거예요, 시방? 화난 일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분이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분은요,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돼야 발이 편해요. 근데 이만큼이 지금 부족해요. 이 라스트가 좁다는 얘기예요. 이분 발에 비해서
이걸 이제 이분을 내가 사이즈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예. 발볼이며 발등까지 세밀하게 재었던 손님 발치수에 맞게 하나하나 라스트를 새로 제작하는가. 아직도 여기가 지금 공간이 넓어요. 이대로면 이게 불편해요. 신었을 적에 이 부분이 그거를 여기다 또 붙이면 신발이 이렇게 넓어져서 모양이 안 나. 신발 모양.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이제. 아, 밑창에다가. 그렇지. 이거라면 여기가 부족한 것이 여기서 캄프라치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부족함을 여기를 붙여서 메꿔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종전에 신발을 이렇게 백화점 가서 살 적에 이분이 65를 신는데 여기가 높기 때문에 70짜리를 신게 돼요. 그럼 신발이 긴데 그냥 불편해도 신고 댕기죠. 이게 본인의 그 발을 그냥 구두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손님의 발을 내가 맞춰드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정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다는 덧가죽들. 이런 게 너덜너덜한 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써먹었다. 수제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성만을 고집해온 홍식 씨만의 기술이 된 라스트 제작 기술이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단골 손님들은 아예 사비를 들여 자기 발에 맞춘 라스트를 제작, 홍식 씨에게 맡기기도 한다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있어가지고 이 발가락에 신발이 닿으면 못 신어요.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넓은 신발이 없잖아요, 일반 신발이. 옆에 두께. 홍식 씨에게 아예 자기 발을 맡겨놓은 셈이니 고객의 신뢰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코도 남음이다. 여기 지금 보관 중인 라스트가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찾으면은 한 30-40개 될 거예요, 보관 중인 분. 서민갑부 홍식 씨를 믿고 자기 발을 맡긴 단골 손님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다니, 이렇게 새벽마다 홀로 그가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게 아닌지 싶다. 재단이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라스트를 집어드는 홍식 씨. 이번엔 가죽을 덧붙이지 않고 깎아준다? 이거 모델이 우리 신상인데 이게 잘못되면 사이즈도 발이 안 편하고 이걸 잘 깎아놔야 발도 편하고. 신상 디자인에 맞춰 신발틀 만드는 기술까지 보유한 서민갑부 홍식 씨. 완성된 신형 라스트를 들고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라스트 공장.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니, 신발틀 만들기 다 끝내놓고는 여긴 왜 오셨을까요? 요대로 35에서부터 15까지 넣어줘요. 한번 이게 15. 아하! 완성된 신형 라스트를 부족한 사이즈대로 복제하기 위해 들린가. 우리 같은 사람은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안 들고 내가 깎아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란 게요, 자기가 할 줄 안 것도고 남을 시켜서 하는 것도고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홍식 씨 같은 기술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자재 업체가 100여 곳이나 밀집돼 있다는 성수동 부자재 거리. 신상 구두에 사용할 가죽을 사기 위해 단골 가죽상에 들렸는데 명품 수제화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가죽이란다. 이렇게 좋은 가죽들은 이렇게 막 만지고 해도 주름이 안 가, 그대로 있어. 여기 피면 도로 이렇게 되고 가죽이 좋은 가죽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대로 구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꼼꼼히 가죽을 체크하는 홍식 씨. 신축성이 얼마나 있는지 당겨보는 것도 잊지 않는데. 신으면 맛이 나오더라고. 그래. 아이, 난 이렇게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 결정은 순식간이다. 저희 가게 좀 갖다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갖다 구상했을 때, 아, 이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 양반은 그 소재를 가지고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
고집스럽죠, 고집스러워. 고집스러워. 그래. 자기가 이거다 하면 또 그게 또 정석이고. 옛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홍식 씨의 수제화 공정은 그가 사용하는 연장에서부터 그 색깔이 드러난다. 이런 송곳은 가장 가느다란 실을 꼬맬 적에 이렇게 송곳 자체가 가늘죠. 많이 휜 송곳은 특수 부위를 꼬맬 적에 이 송곳을 사용해요. 이게 지금 내가 55년 갖고 다닌 망치예요. 이게요? 네. 55년이요? 네, 55년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 망치. 지금은 이런 망치가 절대 안 나와요. 없어요. 찾아봐도. 이게 각이 딱 졌잖아요. 여기 오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 55년. 그의 수제화 인생을 오롯이 담고 있는 망치처럼 홍식 씨가 만드는 수제화에도 그 세월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저는 전부 감으로 일을 해요. 이게 막 사로 재고 이런 거 없어요. 짐작으로 한다 그 말이지. 근데 굉장히 일정하세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을 50년 넘게 해봐.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구두의 멋을 더하기 위해 직접 염료를 섞어 색을 만들고 붓질로 하나하나 가죽에 색을 입히는 홍식 씨. 이렇게 100% 손기술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는 구두의 앞코와 뒤쪽 부분의 포인트로 장식, 구두의 화려함을 더해준다. 완성된 액세서리는 접착제를 이용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부착한다. 두 개의 가죽이 마치 천으로 이어진 마냥 가벼운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꿰매주는데 이때 바느질 이음매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드라이버와 전기 인두를 활용 장식을 더해주는 서민갑부 홍식 씨. 이렇게 완성된 구두는 화려함에 더해 고풍스러움까지 느껴질 정도. 야, 멋지다. 감히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서민갑부 홍식 씨의 수제화를 사는 건 어찌 보면 그의 구두 인생 55년을 사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손이 주인을 잘못 만났고 평생 고생을 하지 이 손이. 어떻게 손톱 사이에 때가 끼갖고 만나러 나오냐고 그 소리 들어봤어. 가죽 때문에 손이 검어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정직하게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들면서 이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개발 기술까지 보유하게 됐다는 홍식 씨. 이러한 기법도 내가 최초로. 응? 이 원단 가죽인데 이런 건 다 이태리에서 들어온 거죠. 아, 이태리에서요? 네, 바닥 창까지 이태리 거.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과 함께 홍식 씨가 개발한 스티치 기법이 포인트가 된 70만 원짜리 수제화. 손으로 해놓은 신발 중에 진수다고 봐야지. 손으로 여기 꼬매고 옆에 꼬매고 이렇게. 밑창까지? 네. 두 번 꼬매서 제작이 된 거예요. 국내에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구하기도 보기도 힘들다는 핸드 쏘은 웰트화. 가피와 밑창을 100% 손으로 꿰맨 웰트화 기술만으로도 고가의 가격이 인정되는 수제화까지. 서민 갑부의 수제화는 단순한 패션 구두 그 이상이다. 수제화를 맞춘 고객들의 만족도도 꽤나 높은 편이라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닦으시면 광택이 나면서 이쁠 거예요. 디자인만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 발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니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춤 구두를 찾으러 온 또 다른 손님. 안녕하세요. 안 미끌리게 이런 걸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발 끼워보세요. 수제화는 처음 맞춰 보셨다는데 몇 발짝 걸어보는 것만으로
금세 표정이 밝아지신다. 너무 높진 않고 걷는 게 그때보다 낫다. 높낮이가 다르세요 지금. 수술을 하셔가지고 발.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지금 일부러 여기 온 거죠. 저 오른쪽 수술 받은 거고 왼쪽 수술 안 받은 거죠. 무릎 수술 이후 양쪽 다리 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면서 자꾸 한쪽 무릎이 구부러져 걷는 게 불편했다는 할머니. 그렇지. 안 구부러지잖아. 잘했다. 이들 모자에게 서민갑부의 수제화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이다. 늦은 오후 홍식 씨에게 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야. 반갑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 구두일 배운 동기. 제일 가까운 친구야. 만난 날짜까지 막 거의 30년. 약 30년 전 한 구두 공장에서 동고동락했었다는 용배 씨. 그가 최고로 꼽는 서민 갑부만의 수제화 기술이 따로 있다는데. 이거도 또 구멍 많이 뚫린 거. 그것도 있었잖아. 그때가 언제야. 이런 신발 참 옛날에는 누가 신용을 못 냈지. 무려 30년 전 홍식 씨가 디자인했다는 수제화. 정말 다른 사람이 안 넣은 거.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내는 거.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 집 부자 만들어줬지. 한 번 배운 적도 없지만 젊어서부터 독특한 디자인 감각으로 유명했다는 홍식 씨. 그가 수제화 기술이 아닌 디자인을 먼저 배웠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선배들이 퇴근하고 나면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들을 모아놨다가 틈틈이 구두를 만들었다는 홍식 씨.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 응용 능력도 생겨났고 동시에 독창적 기술을 살린 디자인 욕심도 커졌다는데. 보여 이거? 남들은 비웃어도 그에겐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단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임마 그걸 누가 사신 거냐 이랬어요. 구두가 너무 특이하니까. 에? 근데 나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이게 빛이 볼 것이다. 55년 전부터 그런 꿈을 갖고 나는 자꾸 색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전기 인두가 없을 때 도라이바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 40년 전부터 내가 쓴 공법이에요. 연탄불에다 찔러가지고 찍었어. 그렇게 갈고 닦은 기술로 기능대회 수상까지 했었다는 홍식 씨. 새로움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여기 서 있는 분들은 평범한 구두를 신었고 저런 사람들은 요즘에 유행하는 구두를 신는 분이야.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지. 매일 30분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 구두들을 관찰한다는 홍식 씨.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을 얻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데 과연 오늘 소득이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30분도 안 돼 바삐 가게로 돌아온 홍식 씨. 바로 스케치를 시작하는데 저기 혹시 이게 바로 그저 신상품 디자인? 이게 딱 머리에서 떠올랐을 때 그때 안 그려놓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떠올랐을 때 일단 이 신발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바로 스케치를 해놨다가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3일 안에 신발을 만들 수 있게끔 해요. 디자인 완성에서부터 샘플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릴 작업이 단 3일 만에 끝나는 것도 서민갑부 수제화 공장만이 가진 경쟁력 중에 하나. 젊은 층을 겨냥한 신상 수제화가 완성됐다. 전과 전 사이에 가죽을 넣어 편안하면서도 튼튼한 것이 포인트. 샘플이 나오기 무섭게 관심을 가지는 손님. 유심히 보는가 했더니 바로 구매까지 결정했다. 와우! 히트 예감인가요? 구두의 모델이 변화가 있을 때 생활의 변화도 온다. 즉 변화가 있을 적에 돈도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것을 진짜 굳게 믿고 있어요. 내 몸이 조금 피곤하면 그게 돈이 돼요.
이날 오후 공장에서 또 뭔가를 바삐 체크하는 홍식 씨. 그런데 이 사진들은 다 뭡니까? 거래처에서 이제 이 신발들을 전부 다 샘플로 가져갔는데 이제 오다가 그 샘플을 팔아먹고 이게 제 오다가 들어온 거예요. 수제와 도매 납품도 한다는 서민 갑부. 몇 개라고? 6개요. 6개? 오늘 나갈게?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소량이지만 남들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이루어진다는 도매 납품. 매일 요 정도 택배를 보내는 전국 거래처만 8군데. 과연 도매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좀 야구 좀 해봐요. 마늘 좀 얼마나 가져가세요? 10몇 개? 10몇 개. 이뿐만이 아니다. 택배 외에도 서울, 경기 등 가까운 곳은 퀵 서비스 배달까지 한다니 못 잡아도 일주일에 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봤을 때 수제와 납품 연 매출도 무려 억대. 물론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계산인 건 다들 아시죠? 늦은 저녁.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홍식 씨의 손에 웬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신발 내가 만들어 왔어. 52살에 다시 구두 일을 시작. 억대의 빚을 청산하고 15년 만에 마련한 부부의 보금자리. 아직 침대 시트조차 뜯지 않았지만 이곳이 꽤나 마음에 든다는 홍식 씨다. 우리는 일어나면 들어오겠어. 나오도 봐봐. 냄새가 살살 들어와. 아카시아 향이. 소나무 향 냄새가 살살 들어오고. 그 시각 서민갑부의 아내 영애 씨는 저녁 준비로 분주한데. 아이 근데 저기 신발 선물 잊으신 건 아니죠잉? 오! 슬리퍼 디자인 한번 독특하네요. 멋지다. 어때? 예쁘지? 제가 여기 흰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흰눈 수술을 했는데 당장에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런 디자인을 한번 해줬었기 한 20, 30년 전. 여기요. 아내 생각하는 마음도 가쁘시네요.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좋죠. 자랑하고. 네. 이쯤 되면 서민갑부 신발장 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거 내 신발. 집사람 신발이 주로 많지. 이런 신발 다 내가 만들어줬지. 이렇게 부츠 신발. 샘으로. 이렇게 많은 신발 중 홍식 씨의 구두는 단 2켤레. 수제와 갑부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서울시장님이 뭐 밥 사준다고 해서 갈 때 갑자기 신발 만들어줄 것 같단 게. 원래 대장간집에 부엌칼 없다 그러잖아. 똑같아, 봐봐.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집밥 챙겨 먹는 일은 저녁 한 끼가 유일하다는 홍식 씨.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 구두 일에 매진해온 55년. 그래도 그는 후회가 없단다. 제가 국민학교 졸업해서 도둑질 안 하고 뭔 돈을 큰 돈을 벌겠어요. 한마디로. 예? 손을 움직이고 육체를 움직여서 벌 수 있는 금액으로는 벌어볼 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한 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로. 홍식 씨의 유일한 걱정은 후계자 문제다. 갑수야, 이쪽으로 와. 이걸 내피 제끼고 요리 돌아가면서 박아. 2번씩. 내피 제끼고.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재봉틀 앞에 앉는 것부터 초보티가 팍팍 나는 갑수 씨. 우리 처남인데 내가 데리고 지금 내 후계자로 가르치고 있는 중. 젊었을 적 약 1년가량 구두 일을 배운 적이 있다는데
나무 하나 딱 박아놓고 끈 묶어. 라스트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 않으니 갈 길이 꽤나 멀어 보인다. 여기서 그 상태에서 잠깐 일어나 봐봐. 보여줄게. 지금 이 날개 이렇게 살짝 돌았어. 이렇게 반드시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언제든 여기를 잡을 적이. 40을 넘겨 구두일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올해 이제 44인데요.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한 7년, 8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게니까 아무래도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다시 이거 배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도 좀 있고 한번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또 빠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50을 넘은 나이에도 불구 소재와 기술 하나로 재기에 성공한 홍식 씨가 그의 롤 모델이라고. 어쩌면 10년 후 50을 넘긴 갑수 씨가 지금의 홍식 씨처럼 10억대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자신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는데 이 직업을 저처럼 배워놓으면 저는 그 혜택을 못 봐요. 이제 나이상으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르친 애들은 확실한 서민갑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배워놓으면요. 내가 5년 동안에 내가 가진 거, 뭐 조그마한 연장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 애들은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게 내가 씨알이 되고 싶어요. 예. 머리 봅시다. 예.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 후 늘 그랬듯 혼자나마 마무리 일을 시작하는 홍식 씨. 이게 다 되어서. 또 뭐 뿌리실 게 있으세요? 아니. 미리 딱 해놔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허둥지둥해. 아무렇게나 놔둔 것 같아도 손을 뻗치면 내가 필요한 것이 손에 딱 잡혀야 돼.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이고 남다른 구두를 만드는 것이 세상 가장 큰 욕심이라는 서민갑부. 나는 구두 만드는 데 대해서 이게 촬영 들어갑니까? 구두 만드는 데에서는 내 나이가 어땠어요? 정말로. 나는 오승근 씨가 부른 그 노랫말이, 그 가사말이 나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아직 멀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왜 구두를 못 만들어? 에? 앞으로 더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이 생각했어요.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난 만들고 싶어요 구두를. 유홍식, 그는 진짜 장인이다. 보이는 것은 바다와 눈뿐인 한적한 섬마을. 이곳에 수상한 철물점이 있다. 여기만 있는 거죠. 오장 갔다 하면 온 동네 농기구 모여드는 건 기본. 맥가이버다, 맥가이버. 현재 공략을 잘했다고 봐야 되나? 안 파는 거 없어요. 소수 청가지도 팔아. 잘하면 안 팔아. 섬마을 철물점으로 황금을 건져 올린 부부의 비법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